이제 10년 넘게 해왔는데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언가를 잘 하고 싶어서 잘 해왔는데 최선으로 해왔는데 그게 제가 좋아해서 해온 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난 뭘 좋아하지? 뭘 할 수 있지? 뭘 제일 잘하지? 밖에 피드백을 듣는데 사람마다 너무 다 달라요. 넌 이걸 잘해 이걸 잘해 이걸 잘해. 그걸 지금 찾는 단계예요. 제가 취향을.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설레는 순간이 돌아왔어요. 바로 음악으로 뇌를 위로하는 시간, 힐링 뮤직 토크쇼 힐뮤톡으로 돌아왔는데요. 네, 오늘은 밴드 데이식스의 이제 싱어송라이터 영케이님을 모셨는데요. 2015년도에 데이식스와 함께 데뷔를 했고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해피, 웰컴 투 더 쇼 같은 곡들도 있고 솔로 앨범 Eternal Letter with Notes라고 하는 앨범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 0K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죠. 많은 분들 버스 태워주시고. 네, 그쵸. 반갑습니다. 영케입니다. 데이식스가 올해 10주년 맞았어요. 네네. 월드 투어 하고 있잖아요. 네. 10년이라는 시간이 10년처럼 느껴지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10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으면서도 돌이켜봤을 때 많은 걸 했더라고요. 돌이켜보면은 10년보다 무언가를 더 많이 한 것 같고 그러면 그 속도는 어땠나 하면은 때로는 힘들 때는 되게 안 지나간 것 같으면서도 빠르게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가사들을 데이식스에서 진짜 많이 쓰셨는데 그 가사들은 주로 언제 제일 많이 쓰세요? 가사가 잘 써지는 순간들이 있나요? 써야 할 때요. 써야 할 때. 평소에 이런 대화를 하다가도 갑자기 이 주제 좋겠다 아니면 이 단어 마음에 든다 하면은 써놓긴 하는데 그래 그거를 재료로 갖다 쓰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곡 작업할 때가 왔네. 자 하자. 뭐 쓰지?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루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닌데 네네. 미션이 주어졌을 때 그 미션을 수행하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들 중에 대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든지 모차르트, 피카소, 베토벤 이런 분들도 내가 지금 곡 의뢰가 들어왔고 곡을 써야 한다. 그러면 그 순간 딱 지금은 곡 쓰는 시간. 이렇게 약간 로맨틱하게 위스키 한 잔 걸치고 오늘 막 영감이 떠올랐어 이런 느낌으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정말 일하듯이 업처럼 가사를 많이 쓰는 거네요. 네. 한잔 하면서 쓸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한데 근데 그러면 다음날 일어났을 때 그때는 되게 낭만적으로 썼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지럽게 썼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써야 되는 경우들도 있었고 같이 작업하는 분과의 스타일에 잘 맞추는 편이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한 잔을 하시면서 그 바이브를 즐기시는 분이셨어요. 분들이 있어요. 네. 저 이제 웬만하면 녹음할 때 거의 한 잔을 안 걸치는데 한 잔 하면서 부른 버전이 그 전 버전보다 훨씬 좋게 나온 케이스였어요. 어제에서 오늘 아침까지 녹음하시는 동안 네, 오늘은 오늘 새벽은 제가 평소에 루틴은 없지만 철칙, 룰 같은 거는 술은 한 노래하기 3일 전까지는 마실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깨지는 순간 본의 아니게 술로 대화가 흐르긴 했는데 네. 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재밌는 효과들을 많이 일으켜요. 어떻게요? 가바라고 하는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집중해야 돼 지금 이건 아니야라고 하는 도파민에 대해서도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있는 역할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요. 가바. 근데 술을 마시면 이 제어가 풀려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와 다르게 약간 업되고 기분 좋고 도파민이 더 많이 분비가 되거든요. 또 전반적으로는 되게 재밌는 건데 뇌 안에서 창의성이 조금은 올라가요. 그리고 외국어 능력도 좋아진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소가. 이게 실제로 네덜란드어 독일어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실제로 술을 주면서 뇌과학 실험을 했는데 언어 능력이 갑자기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브레이크가 풀려 있으니까 평소에는 나 외국어 잘 못해 이러고 있다가도 술이 들어가면 외국어를 좀 더 유창하게 잘하건 못하건 막 맞아요. 지르는 거죠. 영어 못하는 친구들도 한 잔 들어가면은 잘 나오더라고요. 그죠? 예. 갑자기 영어를 잘해요. 예. 그래서 이제 혼자 상상해 본 건데 술 한 잔 마시고 이 노래를 들을 사람들을 상상해 보면 내 노래를 들을 사람들의 마음에 좀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메커니즘들이 발동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보통 가사 쓸 때 정말 상대를 생각하나요? 그 가사를 쓰는 대상을? 저는 대상을 생각하면은 좀 많이 힘들어가지고 뭐 어렸을 때부터 막 엄청 막 배고프게 자란 것도 아니고 사랑을 못 받고 자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도 뭔가 제가 부족하고 뭐 그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인지 모르게 또 힘든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살아가다 보면은 그 부분을 그리고 좀 더 크게 보게 되는 경향도 있고
근데 저보다도 훨씬 더 힘드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거를 생각하면은 감정적으로 좀 많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공감을 하다 보면 상상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제가 한동안 사람 나오는 컨텐츠들을 아예 안 보고 못 봤거든요. 왜냐면 저 사람은 어떨까가 일부러 생각한 게 아니라 무의식 중으로 영화를 보더라도 영화 캐릭터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서 보이고 아 저 연기할 때 뭐 어땠을까 막 이런 것들이 무의식 중으로 계속 생각되다 보니까 그 소모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애니만 많이 보고 예. 애니메이션 예. 먼치킨류 먼치킨류 다 때려 부시는 다 필요 없고 주먹 하나로 그냥 평정할 수 있는 그럼 속 시원해지는 그런 예. 느낌. 그게 어찌 보면 그런 고난을 겪고 이게 잘 되는 캐릭터를 보면 내가 유난히 고난의 시기를 넘느라고 힘들었던 어떤 자기이입 같은 게 생겨서라고도 볼 수 있나요? 평소에 감정에 대해서 엄청 생각을 하다 보니까 쉬는 시간에는 안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인 것 같아요. 제가 이입해서라기보다는 원래 그런 감정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약간 다시 돌아가서 처음에는 밴드로 데뷔하는 게 아니라 솔로 데뷔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일단 밴드는 아예 옵션에 없었고요. 솔로 데뷔나 아니면 뭐 그룹 데뷔나 춤을 출 줄 알았죠. 원래 춤추고 노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생각하던 길로 안 갔잖아요. 그때 어떠한 감정 또는 그 어떻게 일이 그렇게 진행이 됐는지도 좀 궁금한데 여쭤봐도 될까요? 시키면 하는 거죠. 베이스도 시켜서 잡은 거였고 밴드 하려니까 시키면 하는 거고 일단 데뷔가 먼저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데뷔하든 시켜주면 오히려 고마운 거고 회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인재를 영입한 거네요. 예스맨 늘 삶 속에서 예스맨인 편인가요? 아니면은 딱 그걸 정해놓나요? 여기까지가 내가 받을 수 있는 나의 것이고 이거는 내가 받기 어려운 것이다. 일적인 면에서는 완전 예스맨. 챌린지가 오면 다 받는다. 저 실제로 모든 챌린지 다 봤습니다. 어떤 도전의 의미가 아니라 실제 춤 챌린지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추람 춘다. 일정만 맞으면 진짜 다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사막에 가서 전갈 바퀴벌레 잡아먹으면서 살아남아라 이런 예능을 찍어라 이래도 갈 수 있어요. 재밌을 것 같은데요? 좋은데요? 그러면 원래 책임감이 강하고 원래 나의 것이었나요? 아니면 오랜 기간 이제 연습생으로 또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하다가 그러한 능력들이 점점 더 개발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인간 강령현 자체의 생존 수단인 것 같아요. 제가 가진 장점 중에 하나가 적응력 그리고 적응력. 생존력인 것 같은데 환경들이 어렸을 때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크게 보면은 한국과 캐나다 이 두 나라지만 이동 시기가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학교를 바꾼다는 거는 큰 변화들이잖아요. 그리고 부모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하다 보면은 일단 언어도 안 되는 상태에서 가면은 생존을 위해서 어떠한 많은 스킬들을 얻게 됐는데 어려서부터. 예, 그 중에 하나가 주어진 일을 해냈을 때 저에게 많은 이점들이 오고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그때 가진 제 능력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약간 공감돼요. 왜냐면 저도 독일에서 태어나서 6살 때 한국 오고 사실 지금 40대가 되기 전까지 어느 한 곳에서 5년 이상 살아본 적이 없을 정도로 오스트리아, 스위스, 미국, 한국, 독일 나라 안에서도 도시를 다른 곳으로 가고 이런 일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생겨난 게 적응력, 생존력이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뭘 시킨다 이걸 해봐라 뭐 러닝을 해라 그러면 한 번도 아직 못 해봤지만 뛰면 난 뛸 수 있다 뛰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철인 3종을 해봐라 그러면 해보죠 뭐 이렇게 되는 못해도 그냥 해보게 되는 그런 게 있죠. 그게 아마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여기저기 많이 내던져져서 살아남아야 되는 훈련이 되다 보니까 그래 뭐 할 수 있지라는 것들이 쌓여가서 나의 것이 되지 않았나.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일적인 거 말고는 완전 예스맨은 아니고 오히려 더 가드를 치고 그리고 노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일과 내가 꼭 해야 되는 거 안에서는 다 예스를 받지만 예. 대신에 세상 살면서 모든 거를 예스를 받을 수는 없으니까 예. 그냥 나라는 사람의 영역에 대해서는 많이 컷하고 노라고 하는 편인 거예요. 작년부터 해가지고 좀 마음을 열고 사람들도 더 좀 만나고 변화들을 좀 줘야 될 시기라고 느껴가지고 하다가 0K라는 존재는 엄청난 또 가십거리이다 보니까 그러면 또 이제 다시 열까 말까 하는 상태고 지금은 예. 그래서 노가 그런 거에서 더 많이 또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살면서 좀 열려있는 시기가 있고 닫혀있는 시기가 있고 우리가 늘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여기서 감히 저 이제 힐미통만의 약간 시그너처긴 하지만 네. 저희가 해피 한 소절만 그럼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네. May I be happy
happy 매일 웃고 싶어요 걱정 없고 싶어요 아무나 좀 답을 알려주세요 So help me 주저앉고 있어요 눈물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발 제발 제발요 Tell me it's okay to be happy 와. 감사합니다. 역시 다르다. 노래하는 순간 이 방 안의 공기를 달라지게 하는 힘. 그런가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거 아세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행복하면 안 될 것 같아. 나는 행복하면 안 될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사가 나온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행복할 상황에도 행복하지 않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행복하지 않은 이 부분을 더 크게 줌인해가지고 땡겨보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습관이 됐고 어떤 상황에서도 즐거운 순간에서도 아픔을 찾아보게 되고 아픔이 하나라도 생기면 그거를 확대시켜서 감정적으로 받아버리고 그런 부분에서 나는 행복해도 되는 사람인 거를 알매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은 면들을 자꾸 제가 더 크게 바라보는 게 습관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스스로에게도 괜찮아, 행복해도 돼, 때때로는 이런 이야기를 해준 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쵸. 그러니까 제가 곡에 자아를 투영을 많이 안 하는데 안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드러나더라고요. 아까 이제 여러 나라 살다 온 얘기를 했는데 반대로 내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인가 이렇게 많이 옮겨다니면 생존력은 강해지지만 사실은 고민은 저는 더 많았던 것 같거든요. 영케님도 내가 어떤 사람이지, 나한테 어울리는 게 뭐지, 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셨나요? 완전 많죠. 딱 사춘기 시절만 나가 있었던 거였거든요. 어떠한 한국의 사회를 배우는 기간이죠.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그때 딱 나가 있다 보니까 그 이후에 적응하기 조금 힘든 부분들도 있었고 나는 누구인가는 작사를 할 때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일단 늘 생각을 하고 시작하거나 뭐 아니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계속해요. 왜냐하면은 쓰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지 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나도 모르는데 뭐에 대해서 쓸 것인가가 있어서 계속 고민하는 주제예요. 그러면은 나의 언어, 나의 색깔, 그걸 어떻게 찾아가요? 저는 늘 그게 고민이고 찾고 싶어요. 아직 없어요. 취향이라는 게. 음악에 있어서도 그렇고 사람에 있어서도 그렇고 음식에 있어서도 심지어 취향이 없어요. 뭐가 좋은 건지는 알아요. 뭐가 어떤 게 좋은 음악인지도 알고 그리고 어떤 게 좋은 사람인지도 알겠는데 그렇다고 나쁜 게 꼭 싫지만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취향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데 나쁜 게 좋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내가 가사를 쓰려면 내 취향, 내가 좋아하는 것들, 어떤 그 순간에 그 나의 느낌이라는 걸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컨펌을 위한 것들이 회사의 컨펌을 위한? 그리고 제가 가르침을 받은 것들이 있었죠. 근데 많이 이제 쓰고 경험하다 보니까 스타일이 생겨버린 거고 근데 그게 제 취향이냐라고 하기에는 전 다른 것들도 좋아하기 때문에 취향이랑은 좀 다른 영역인 것 같아서 제가 가장 많이 익숙해진 거지 가장 잘하게 된 거고 근데 제가 좋아해서 저의 자아를 뭐 표출하고 싶어가지고 나온 작품이나 작업물들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그래서 요번에 지금 솔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10년 넘게 해왔는데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언가를 잘 하고 싶어서 잘 해왔는데 최선으로 해왔는데 그게 제가 좋아해서 해온 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난 뭘 좋아하지? 뭘 할 수 있지? 뭘 제일 잘하지? 제가 육각 테크를 탔다고 하거든요. 작은 육각형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점점 키워나가는 그런 테크를 그래, 탔는데 육각형 스타일이네, 그죠? 아티스트로 보면. 좋게 말하면 육각형이지만 어느 한 지점이 제일 잘한다가 모르겠고 밖에 피드백을 듣는데 사람마다 너무 다 달라요. 넌 이걸 잘해, 이걸 잘해, 이걸 잘해. 이게 음악에 있어서도 장르도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찾고 싶고 그걸 지금 찾는 단계예요. 제가 취향을. 약간 재수없을 수도 있네요. 너무 다 가진 육각형이라서 나는 뭘 제일 잘하는지 모르겠어. 다 잘하네? 이런 느낌인 건가요? 다 잘해요. 근데 다 최고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물리적인 시간에 봤을 때 뭐 만시간의 법칙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도 만시간을 채우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걸 가지고 쭉 한 사람과 저는 여러 가지를 한 그 시간으로 비교해 봤을 때도 저는 부족함이 드러나는 경우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어찌 보면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나요? 남들이 너 이거 잘할 수 있어. 남들이 좋대. 이걸 다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프로페셔널하게 너무 잘 맞추다 보니까 정작 나는 없어진 느낌. 내가 없어졌다기보다 그런 게 그런 그게- 게 나. 그게 예, 나. 아예. 예, 라로 이제는 인정한 상태. 그래서 제가 말할 때 특기가 뭐냐, 장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전 제일 잘하는 게 노력입니다. 근데 이거 멋있다. 이거 제일 멋있는데요? 그래서 뭐든 할 수 있는데 뭘 제일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예, 그런 상태예요 지금. 저는 보통 이제 이 질문을 사람들이 많이 해요. 좋아하는 걸 해야 돼요. 잘하는 걸 해야 돼요. 막 이러면은 사실은 하다 보면 두 가지가 하나가 돼요. 막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그러면은 뭐 어떻게 선택해야 되나요? 막 잘할 때까지 막 해야 되나요? 막 이러면 잘할 때까지 하는 게 생각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어렵거든요. 잘한다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네. 그래서 그걸 찾으려면 고통스러워도 견딜 수 있는 게 뭔지 그리고 진짜 싫어하는 게 뭔지를 아는 게 조금 빠르다라고도 가끔 이야기를 해요. 그쵸. 예. 그래서 뭐든 시키면 한다고 했지만 나 솔직히 이건 진짜 싫다. 정말 싫어한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옵션이다.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진짜 없어요. 저는 잘하는 걸 잘하고 그냥 하는 걸 잘해요. 트로트 부르라면 트로트 아, 가수 잘해요. 무조건이야. 싸싸라싸라싸라싸싸. 잘하네. 뭐든 랩을 하라면 랩으로 갈 수 있고. 데뷔할 때 메인 래퍼였었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일하는 분야가 어떻게 보면 나는 이 스타일이야, 난 이걸 좋아해, 취향이 되게 확실한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연예계에는 맞아요. 음악하는 엄청 분들. 그렇죠. 그런 분들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때론 부럽다는 생각도 많이 들죠. 본인의 것이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는 없다고 느껴지니까 부럽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어요. 근데 점점 줄어들어요. 왜냐하면은 장단점이 있는 게 본인의 것을 확실하게 가진 사람은 본인의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라고 본다면 하나 이외에 필요할 때가 또 많다 보니까 저는 이제 범용성이 좋은 도구인 거고 그들은 딱 하나를 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도구인 건데 그 확실한 게 필요할 때도 있지만 범용성으로 다양하게 쓰이는 거를 찾는 사람들도 또 요즘 근데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수영 같은 거 하다 보면 코치가 또는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하래요, 동작을. 네. 근데 내가 원래 하던 쪼가 있으니까 이게 안 빠지거든요. 끝까지 안 빠지다가 언제 되냐 하면 진짜 내 한계를 넘어서서 나 더 이상 한 번도 스트로크 못 할 것 같아요 라고 거의 한 5km 드릴을 하고 나서 이제 팔도 못 들 것 같은데 그 순간 내가 내 스타일로 하던 모든 것들이 없어지면서 뭔가 새로운 거를 할 수 있게 되는 나를 발견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생각했을 때는 무언가에 지쳤을 때가 아니라 모든 거에 지쳐가지고 나의 에너지가 다 안 남아있을 때는 가만히 있는 거 좋아하고 게임도 싫고 그냥 가만히 아무도 안 만나고 자는 행위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음악은 더더욱이 싫고요. 음악은 평소에 저 안 들어요. 이건 업이니까. 왜냐면 듣게 되면은 분석하고 있고 영화, 미디어, 예능 그러니까 사람 나오는 거는 다 감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 저한테 업이고 어떠한 행위도 저한테는 즐거움이라는 것도 감정이다 보니까 업이에요. 사실 그래서 가만히 있는다는 것, 어떠한 이 고독함도 외로움, 지침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소재로 쓰일 수 있는 거다 보니까 벗어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네요. 그러니까 가장 힘들었을 때는 가만히 정말 아무것도 생각 안 했으면 좋겠고 그냥 벗어나고 싶은데 그거 자체도 어려운 벗어나고 싶어하는 행위도 소재라서 그렇죠.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영케이님 같은 답변 주신 분은 처음이라서 너무 재밌긴 하네요. 그런 의미에서 솔로 앨범에 담긴 곡으로 알고 있는데 그대로 와줘요.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건 저희 큐브님들께 어떤 상태에서 들으라고 하면 좋을까요? 요거는 딱 그 생각한 모먼트가 있었어요. 퇴근길 혹은 퇴근하고 딱 집에 들어와가지고 누군가가 해주는 말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 말들을 쭉 써내려간 거였어요. 그 말을 누가 해준 적이 있었나요? 없었나 봐요. 제가 듣고 싶었던 말들이었던 것 같아요. 나라면 나한테 이런 말들을 해줬을 것 같아. 쭉 써내려간 거였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어봅시다. 네. 그대로 와줘요.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고생 많았어요. 하루는 어땠는지 표정만 봐도 알 것 같아요. 오늘만은 내가
먼저 다가갈래요. 늘 달려와 준 건 그대니까요. 와,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 PD님이 요러고 보고 계세요 지금. 정말. 감사합니다. 와, 제가 어떤 유튜브 대사를 쳐도 저 표정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음악이 네. 줄 수 있는 힘인 것 같아요. 지식이 줄 수 없는 음악이 주는 울림 이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긴 한 게 육각형 아티스트라고 그랬고 육각형이 점점 커졌다고 하지만 처음에 연습생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내가 가진 어떤 나의 실력에 만족하지는 않았을 거고 그게 최고도 아니었을 거잖아요. 언제 내가 나 이제 좀 잘한다, 나 늘고 있어, 나 가능성이 있어라고 스스로가 느끼기 시작했는지. 불확실성 그득그득했죠. 오히려 그 연생 시작하기 전에 저는 확실했어요. 아 진짜요? 난 잘한다. 난 최고고 난 진짜 대한민국 세계 씹어 먹겠다. 아 진짜 나 어떡해? 나 진짜 미쳤어. 이게 딱 JYP 들어오기 직전까지가 어마무시했어요. 몇 살이었나요? 고등학교 1학년 끝까지 이랬는데 들어오자마자 깨졌어요. 아 진짜? 연습생들을 보자마자 어떡하지? 무너져 내렸어요. 와. 저는 웨이브 할 줄 알면은 전 토론토에서 최고의 춤꾼이었어요. 근데 캐나다에서 네, 들어왔더니 헤드스핀을 꽂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거 보면서 망했다. 그리고 웨이브는 거기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훨씬 잘하는 분야들이 각자 개개인별로 있다 보니까 전 거기에서 불안을 느꼈고 어느 정도의 제 스스로 인정을 느낀 거는 모든 대회들 모든 평가들에서 1등을 하면서 아. 예. 근데 연습생이라는 거는 언제든 잘릴 수 있고 진짜 많이들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1등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순위권 안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잘리다 보니까 그래서 늘 안정은 확실하게 있지 않았고 불안으로 가득했고 그럼 데뷔했다고 안정이 찾아왔냐? 그럴 줄 알았는데 데뷔했더니 야, 이 가요계 이 K-팝이라는 곳은 어마무시한 괴물들이 많구나. 네. 그러니까 전에는 저와 저들이 다른 분야 다른 위치에 있었죠. 저들만의 리그가 있고 여긴 우리만의 리그가 있었는데 우물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동등한 위치가 되어버린 거니까 저 괴물들하고 싸워야 되는 느낌인 거예요. 와. 또 불안해. 그리고 JYP에서 데뷔하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그러기에는 수치적으로 상대적으로 너무 불안해. 그러다가 어느 정도 나 잘한다라고 인정과 안정이 온 거는 딱 그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데이식스의 어떠한 수치적인 성공이 찾아왔다라고 여기기 전에 왔어요. 제가 생각보다 노래하는 걸 재밌어하네 라고 느낀 게 그 전이었는데 재밌어하는 시기와 나 좀 잘하네? 좀 치네? 요게 같이 온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내가 잘하나 못하나 내가 이걸 좋아하나가 약간 애매한 상황에서 사실 생존 모드, 생존을 위한 싸움이다가 근데 난 이 자체가 너무 재밌다라고 즐기기 시작한 거네요. 네, 그리고 솔직히 이 정도면 좀 하지. 이 정도면 나는 여기는 와 있겠다. 반 이상이면은 그냥 인정할 만한 거 아닌가? 그럼 기본적으로 끊임없는 경쟁에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그 인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스스로 계속 시장에서의 제 위치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 유튜브 뮤직에서 지난 1년 동안 가장 1위가 압도적으로 데이식스 나왔었거든요. 우후. 보셨어요? 작년 올해 1위라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이제 상대평가에서 약간 기쁨. 여기에서 뿌듯하지 않고 안 돼 부족해 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인간적으로 좀 혼나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인정해줘야죠. 그리고 이제 해봤으니까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돌려가지고 난 뭘 좋아하지? 이제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충분히 고생하기 전에는 나 행복하면 안 될 것 같아라는 마음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겪을 것들을 많이 겪어봤다. 이제 문을 조금 열어줘도 돼. 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네요. 이제 좀 열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들이 각자의 배를 타고 바다로 그냥 나갔다 돌아오는 여행 같아요. 왜냐하면 바다의 그 물결들이 오늘 얼마나 높을지 우리가 어디를 흘러갈지 모르게 가다가 뭔가 좋은 경험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경험이 힐뮤톡에서도 아티스트와 대화를 하면서 어디로 흐를지 모르는 대화 안에서 좀 찾아가는 멋진 경험 기억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나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다가 생각 외로 기대하지 않은 곳에 다녀온 느낌도 있어요. 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다운 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
이제 나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그 바다의 해류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되게 예기치 못하게 흘러가고 때론 거세고 굉장히 예상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나는 어떻게 더 큰 배를 타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더 좋은 선장일까요? 아니면 어딘가로 흘러가고 있는 나를 보게 되면 나는 이렇게 변해가고 싶다. 10년 후에는 이 고민쯤은 해결하고 나는 이런 도전을 하고 싶다. 바라는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생각을 해봤을 때 배가 더 파손이 되어 있을지 아니면 더 커져 있을지 내가 보수를 해놨을지 아니면 작아져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바다에 대해서 더 예측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근데 나는 적어도 경험은 더 쌓여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더 지혜롭다, 더 잘 헤쳐나갈 수 있다라기보다 어떠한 경험의 축적이 더 되어 있는 상태일 것 같아요. 일단 지금 가고 있는 항로 배가 노래고 또 함께 타고 있는 다른 선원들이 있다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이 배와 이 선원들과 함께 쭉 어쨌든 노래하는 길과 음악의 길을 계속 가고 싶은 마음은 여전한 거죠. 되게 전 빨리 그만두고 싶어 했는데 빨리 벌고 털고 싶었는데 왜냐면 안 맞았어요. 이 직업이 뭔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할 때 굉장히 좀 낭만과는 또 멀기도 하고 뭐 약간 뭔가 예술인답지 않은 그런 대화들도 현실주의적인 부분들이 있었죠. 있죠. 네. 예. 그리고 음악을 막 엄청 사랑하는 이처럼 보이지도 않지 않아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 속에서 정말 찐 예술가들은 지금은 작곡할 시간이다. 클라이언트가 요구한 곡 완료해야지. 그렇다고 그 곡의 퀄리티가 나빴던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예상치 못했던 답이긴 하지만 오히려 진짜 프로 음악이긴이구나 이렇게 다가오긴 프로죠. 했어요. 네, 프로죠. 예, 프로페셔널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이 직업의 그런 어떤 세계관과 맞지 않다고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했었어요. 제 성격이, 오. 성향이. 근데 음악을 하려고 온 게 아니라 스타가 되려고 온 거네요. 네, 맞아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저는 음악을 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하다 보니까 잘해야 하는 게 제 생존 방법이었고 잘해져 버렸고 재미까지 느껴버려가지고 더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사실 밴드라고 그러면 약간 로망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제 막 정말 콜드플레이라든지 오에시스 네. 막 이런 밴드들 보면 저 20년, 30년 죽을 때까지나 이 밴드 팬이고 싶다. 네. 막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밴드들이잖아요. 오에시스 그렇게 쉬다가 언제든 다시 서도 멋있을 수 있는 그 포맷인 것 같아요, 밴드가. 데이식스도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밴드가 성공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곳이 이제 음악계인데 구조적으로 어려워요. 근데 데이식스가 어떻게 보면 그 어려운 걸 깨고 나와서 그 쟁쟁한 아이돌 그룹을 제치고 작년 올해 이렇게 많은 전 세계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건 이제 시작 아닌가요? 모든 것들이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해온 것들이 쌓인 것들도 있었고 이제 시작이어서 더 얼마까지 높이 올라가냐는 모르겠고 얼마나 이게 길게 갈지도 모르겠고 언젠가는 어쨌든 내려갈 건데 진짜요. 올라갈 수만은 없다고 생각은 하니까. 그러면 꿈꾸는 게 뭐예요? 음악인으로서 밴드로서 여기까지 가보고 싶다 또는 하고 싶은 것들? 앞으로 10년 안에는 솔로 투어 오, 그리고 앞으로 20년 안으로 친다면 일단 데이식스는 계속 하고 있어야 되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는 하고 싶은 게 최대한 오래 하는 거라서 이거는 이루려면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근데 그 오래 걸리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내가 했다라고 느낀 순간까지는 꽤 오래 걸릴 것 같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다른 것들도 있죠. 이제 내 음악은 무엇인가. 데이식스의 음악이 있으니까 나를 찾아가는 단계고 또 요즘 제가 퍼포머로서의 어떤 음악을 하는 거 말고 다른 활동들을 쭉 돌이켜봤을 때 내가 뭐가 재밌지? 했을 때 저는 가르치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뭐 제가 보람을 느끼고 무언가 주변인들하고 나누고 제가 가진 무언가를 나눴을 때 행복을 어쨌든 느끼더라고요. 그걸 제일 재밌어하고 어떻게 보면 남들한테 잔소리하는 거 좋아하는 거겠죠. 그래서 오디션 프로그램은 회사한테도 크든 작든 상관없고 언제든 스케줄 되면은 전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언젠가는 막 교수님도 해보고 싶고 언젠가도 팀 맡아서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또 다른 팀을 키워내는 네. 그런 작업들. 일단은 근데 0K부터 프로듀싱 해봐야죠. 끝나고 막 서울 예대 이런 데서 막 엄청 연락 오는 거 아니에요? 당장 와라. 아유 와주시면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안 되고 좀 더 시간이 흐른 후에 시간적 여유도 되고 할 때 꼭 한번 그런 자리도 가져보고 싶고 혹은 학원도 해보고 싶고 전 늘 이제 이렇게 바라보면서 가는 게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가는 게 재밌더라고요. 난 뭘 하고 싶지?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싶은 것 같아요.
영케이님이 어느 인터뷰에선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청춘은 열정을 가진 모든 순간이다. 계속 열정을 가지고 쭉 달리려는 그러한 마음이 좀 있으신가요? 청춘이라는 단어는 지금 218곡 중에 한 곡밖에 없을걸요. 와 진짜요? 아니라면은 미안해요. 근데 아마 제가 기억나는 거는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오. 아름다운 청춘의 한 장. 어떻게 보면 청춘이라는 이 단어의 어감이 가사에서 쓰기 좀 어색한 단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청춘. 트로트에 자주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요즘 가요에서 쓰기 어려운 단어인데 넣어본 거였고, 그러면 청춘은 뭐지? 그냥 그 한 단어에 갑자기 꽂혀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그러다가 막 청춘 밴드 막 이런 수식어들도 붙고 했는데, 청춘은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진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도대체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청춘인데, 사전적 의미로는 자라나는 시기라고 오. 하더라고요, 청춘이. 네. 근데 어디까지가 자라날 건데? 키가 멈춘 성장판이 닫히는 순간인가 그러면? 이게 아니니까. 옆으로도 자라나죠. 네. 제가 생각하는 청춘은 무언가에 대한 열정이 있고 그러면은 자라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스로가. 자아가 성장을 하는 때가 멈출 때는 무언가를 배우지 않을 때,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 내 안에 열정이 식을 때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의 나는 다르게 생각하나? 라고 아까 생각을 해보는데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열정이라는 그림을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나의 일부를 태워서 그 제안에서 새로운 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약간 게임으로 치면 아이템 잔뜩 모아서 가챠 돌렸는데 꽝이 가챠 나올 게임이에요. 수도 있고 엄청 좋은 아이템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그렇다면 청춘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나의 일부를 내가 기꺼이 태울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이 청춘이지 않을까. 그쵸. 그래서 그 꽝이 나올 때들이 짜증나죠. 근데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하면 잃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하게 돼요. 이 가챠 망게임, 이 인생이란 그 가챠 이 망게임 놈이 계속 하게 돼요. 이거를 건드리게 돼요. 계속. 계속 예. 아이템을 뽑게 되죠. 네. 우리가 게임에만 비유를 하긴 했지만 이게 이제 인생의 열정이라는 게 뽑기인 것만이 아니라 무언가가 타버린 자리에는 재가 됐건 뭐가 됐건 남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은 그 타버린 자리에 남아있는 새겨져 있는 문이라는 것 자체가 또 삶 속에서 우리가 새기고 가면서 내 삶의 어떠한 아름다운 한 페이지가 되게 하는 게 아닐까. 맞죠. 어떠한 자국인 거고, 한 장이라고 했을 때 뭐 거기에 써져 있는 글들도 어떻게 보면 자국인 거고, 흔적인 거고, 그 흔적을 함께 하자, 함께 남기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 전체로 놓고 봐도 아름다울 것 같아요. 아름답게 여겼으면 좋겠고, 모두가. 좀 불행했어도, 조금 아팠어도, 힘들었어도 지나간 시간들은 최대한 아름답게 여겨줬으면 좋겠다. 스스로한테는 적어도. 그래서 우리가 태운 순간들 하나하나도 음표로 보면 나는 평생 동안 내가 여기서 왜 불태웠는지 모르고 태워버리고 또 쭉 가다가 태워버리고, 근데 이 무늬들을 다 모아보니까 엄청 아름다운 음악이 됐다. 음표였어. 나의 모든 태운 시간들은. 이렇다면 이제 인생 뒤편에 가서 이렇게 펴보면 내가 이런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었구나. 나다운 거를 찾아 헤매는 수많은 분들에게 그들의 고민 자체가, 이 불태운 열정의 순간들 자체가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뭐 이런 의미를 담아서 청춘이 들어간 218개의 곡 중에 유일한 곡의 한 소절을 들어봐도 될까요? 아, 근데 그러면은 여태까지 좀 잔잔하게 가다가 이 곡은 좀 파이팅 있게 불러야 되거든요. 괜찮아요. 가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청춘의 한 장 함께 써내려가자. 너와의 추억들로 가득 채울래. 아무 걱정도 하지는 마. 나에게 다 맡겨봐. 지금 이 순간이 다시 넘겨볼 수 있는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한 기억도 제 기억 속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저희 힐뮤톡 코너의 시그니처 질문입니다. 음악이 나에게 가장 위로를 주었던 순간은? 무대 위인 것 같아요. 팬분들, 마이데이 분들하고 있는 순간, 그게 가장 저에게 숙제 공간이기도 하면서 가장 큰 위로의 순간들이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오감을 다 사용하면서 음악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리고 저들이 나를 가치 있게 바라봐 주기 때문에 나의 가치가 더 충족되는 느낌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한 명이라도 그걸 그렇게 봐줄 때 가장 음악이 위로의 형태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 음악을 무대 위에서 하는 순간 그걸 즐겨주고 사랑해주는 팬들을 통해서 나에게 돌아올 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순간이다. 그런 것 같아요.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저희 팬분들에게도 마지막 인사 큐브님들께 부탁드립니다. 큐브 분들, 마이데이 분들 오늘 이 영상 보면서 딱히 뭐 안 느끼셔도 되고 여기까지 보셨으면은 끝까지 한번 쭉 봤다가 엔딩 크레딧 가고 나서 껐다가 다시 한번 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혹시 그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까지 눌러주시면은 그거를 느낄 만한 가치가 있는 영상이었길 바라고요. 그런 시간이었길 바라고. 왜냐면 저는 그렇게 가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맛있는 걸 먹으러 네. 가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